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주혜지입니다. 자, 벌써 9월 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자,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쌤이 정말 중요하다고 일부러 TCC까지 찍어서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의 1학기를 정리하는 과정, 1학기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내가 9월을 좀 열심히 보지 않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치러보면서 나의 1학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당연히 여러분 좀 어렵게 느끼셨을 거고요. 이 모의고사 유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고 특히나 문제 길이들이 꽤 깁니다. 아직까지 여기 이제 적응이 안 되실 건데 문제들이 좀 길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하나 쌤이랑 같이 해석해 가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조금 어려워하는지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어려운지 아니면 이걸 식으로 쓰는 게 어려운지 본인의 약점을 좀 파악하시고 다가오는 겨울방학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메꿔서 학년을 올라가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부등식, 경우의 수까지 모조리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강의는 편의상 쌤 낮춤말로 진행되니까 양해 부탁하고 우리 주요 문항 14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14번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연립부등식 문제다. 자, 지금 보면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뭐야? 2개 이상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해로 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부등식을 먼저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절대값부터 가보도록 하자. 자, 절대값 부등식 등장하게 되면 x-k라는 것은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k다 더해서 k-4, 여기는 x, 여기는 k 플러스 4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 간다. 자, 다음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 2, 9, 18, 마이너스. 그러므로 x-2, x-9의 곱이 음수가 되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되더라? 2랑 9 사이. 그러면 난 지금 2개의 범위가 등장을 했는데 이 두 범위가 공통으로 만족될 수 있는 x값은 3개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k-4랑 k 플러스 4 사이에 9개가 있겠고 여기도 2랑 9 사이에 몇 개 있겠어라? 6개의 정수가 있는데 겹치는 건 3개뿐이다 라고 하니까 3개만 겹칠 수 있는 상황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보자라는 거겠지. 자, 나타냈더니 나 여기 원래 2부터 9까지가 존재했어. 요렇게. 근데 k-4부터 k 플러스 4까지를 넣었을 때 딱 3개만 겹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자, 앞에서 겹치게 되면 2는 안 되니까 3, 4, 5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결국 나는 5가 되는 범위까지 얘가 들어갔어야겠다. 여기서 이제 정수 3개를 만족하고 있었겠지. 그럼 이때 끝범위라고 할 수 있는 k 플러스 4가 뭐 된다는 거야, 얘들아? 5가 되겠다. k는 1.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뒤에서 3개가 겹쳤으면 좋겠어. 9 빼고 8, 7, 6 들어가서 6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6이라는 것이 뭐가 돼야 돼? k-4. 너가 6. 그러므로 k값은 10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10과 1 더해서 11이라고 되어 있는 3번 선택하면 끝.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내고 겹치는 정수가 3개가 되는 걸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각각의 등호 유무야, 얘들아. 어디가 이 경계값이 포함이 되고 어디가 경계값이 포함이 되지 않는가를 좀 꼼꼼히 보면서 개수를 세주도록 하자. 이어서 15번 가보도록 할게. 자, 두 정수 A, B에 대하여 X에 대한 두 다항식이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나누어 떨어질 때 이거 뭐야?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더라. 자, 나눠 떨어질 때 PB 플러스 Q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PX랑 QX를 먼저 봐봐. 얘네를 내가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인수를 찾아야 하는지 관찰을 해봤더니 지금 PX는 어때? 다 숫자로 나와 있어. 개수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적당히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PX가 어떤 인수를 갖는지 그리고 그 인수가 공통인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겠다. 첫 번째. 자, PX의 인수. 자, 조립제법 들어가. 1, 1. 이창 없어.
2 마이너스 4. 실수하지 않게끔 꼼꼼하게 넣어주고 자 이때 다 더해서 0인 거 보니까 무조건 인수로 1 들어가겠다. 자 1, 1, 2, 2, 2, 2, 4, 4, 0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봤더니 얘네 또 어떨 것 같아? 2배씩 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0, 0, 2, 마이너스 4. 자 지금 px 어떻게 써지니? px라는 것이 x-1,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라고 인수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서 일단 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다. 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x-1이었거나 아니면 x 플러스 2가 되었어야겠지. 두 개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는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b가 2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qx도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이제 qx도 한번 넣어볼 건데 나 그러면 이때 q 마이너스 b가 0 돼야겠지. 자, q1이 0이 되겠다 해서 대입해 주게 되면 나 이때 1, a, b, 1은 0. b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2. 정수 나와주는 상황. 자, 이번엔 b가 2라고 할 때 얘는 q 마이너스 2가 0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대입해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0. 자, 이때 나는 b가 2거든 얘들아. b가 2기 때문에 4a. 여기는 16에서 10이 빠지니까 4 플러스 1은 5. 여기 마이너스 5. 어머나 무슨 일이 생겨? a는 정수여야 된다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버리니까 정수의 모순이 생겨. 문제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이 조건에 위배되면서 너는 탈락. 결국에는 A값과 B값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한 PB, QA 마지막 계산해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 QA는 마이너스 2 넣어서 계산 한번 해주자. 자, P 마이너스 1은 뭐가 되겠니? 자, 이때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Q 마이너스 2는 아래다 넣었더니 16 마이너스 8,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게 뭐야? 지워지면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는 a 마이너스 2니까 다 지워지겠고 b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서 플러스 3 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4. 4번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 인수를 찾지 못했더라면 문제가 좀 어려웠을 텐데 바로 인수를 찾을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px에서 조립제법을 통해 인수 찾아 qx에 대입하는 문제였다. 자, 이어서 16번 가보도록 할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쓰는 내용들이 얘들아. 식 정리하고 근을 찾고 소인수를 찾고 뭐 하는 인수를 찾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틀린 친구들은 꼭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고 16번 가볼게. 자,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체크 한번 해야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근의 곱은 4가 된다. 오호, 첫 번째. 일단 fx 어떻게 써? 최고차항계수 x 1이니까 x제곱 ax 플러스 4라고 써.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것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라는 조건도 붙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것이 두 근의 차가 2가 되어야 된대. 해보자.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 a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 너의 두 실근의 차. 이것이 2였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근의 곱이나 근의 합은 알고 있는데 근의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로 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어떻게 얻어진다?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요런 형태로 갈 수 있겠지. 양변 제곱해서 가주면 자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양변 제곱 4. 알파 플러스 베타 해주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면 여긴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거야. 자 결국 a 플러스 1의 제곱이 16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 a 값은 뭐랑 뭐? 얘가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3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되었겠더라.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6이 양수가 될 수 있는 건 a가 마이너스 5일 때다 라고 찾을 수 있었겠지. 그러므로 F6이라는 것은 집어넣으면 36, 6a 4, a 자리에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여기는 6 플러스 4 해서 정답은 10이라고 되어 있는 2번 선택해줄 수 있었겠다. 얘들아 2차 방정식 다루는 거 뭐 너무 많이 본 유형이니까 뭐 당황하지 않고 두근의 차를 풀어주면 되는 애였어. 자, 계속해서 17번 가보도록 하자. 아마 쌤이 생각할 때는 이 17번부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풀긴 풀었는데 너무 긴 식을 써 내려가거나 혹은 가나 조건을 보고 포기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보자고. 2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fx, 1창의 개수가 12인 1차 함수 gx. 지금 최고창의 개수를 다 가르쳐줬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야? 2차 함수에서는 1창과 상수항, 1차 함수의 상수항, 미지수 3개. 미지수 3개인데 가조건에서 2개의 등식 나왔고 그리고 방정식 fx 플러스 gx는 0이 중근을 갖는다까지 나왔으니까 난 이 미지수 3개를 다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물론 fx를 뭐 3x제곱 ax 플러스 b 그 다음 뭐 gx를 12x 플러스 c 다 놓고 갈 수도 있지만 수학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뭐다? 계속 반복되는 형태들이 있으면 얘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줘야 돼. 지금 보면 fx 빼기 gx가 반복이 되고 있지.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 f0 빼기 g0 빼기 3은 0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는 f2 빼기 g2 빼기 3도 0이야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묶어서 다시 일반화를 좀 해보게 되면 fx 빼기 g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여전히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2인, 최고차항 개수가 3인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0과 2, 근을 모두 다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쓸 수 있어? 아, 얘는 fx 빼기 gx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3x의 x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돼. 되겠어. 자, 이것까지 가능하다면 사실 이제 그 다음은 너무 쉽다. 왜? gx를 내가 12x 플러스 k라고 해버린다면 gx는 12x 플러스 k가 되겠고 fx라는 건 여기에 12x 플러스 k 플러스 3까지만 해주면 되니까 이제 미지수 하나만 남은 상태라는 거야. 자, 이 미지수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나 조건 들어가 보도록 하자. 나 조건. 이번엔 fx 플러스 gx는요. 또 써야지 얘들아 어쩌겠어. fx 플러스 gx를 했더니 이거 어떻게 생겨? 결국에는 fx-gx-3에서 2gx를 양변에 더해주고 3을 더해줘. 그래서 여기는 3x, x-2 그리고 여기 2gx니까 24x 플러스 2k 플러스 3 만들어 주시오. 3x제곱 여기 마이너스 6x에 24x니까 여기는 18x 그리고 여기는 2k 플러스 3 2라고 쓰겠지. 나 얘가 어때야 된다고?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 뭐 하면 돼? 판별식을 써주면 돼. 자, 판별식 짝수 공식 써주면 반의 제곱 9구 81 마이너스 AC 3에 2K 플러스 3 너가 0이었으면 좋겠어. 3 날리자. 27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이야. 결국 2K가 24가 되면서 K값은 12라고 나올 수 있었겠지. 그럼 난 fx랑 gx를 모두 다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 F3 구해보도록 하자. F3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 3, 3, 1. 9에다가 플러스 G3 플러스 3. 결국 12 플러스 G3인데 G3이라는 건 36 플러스 K.
36 플러스 K가 되겠고 결국에는 24 플러스 36이 되면서 얘는 뭐가 된다? 60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5번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국 가조건에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변형시켜서 결국 이 0과 2가 반복되고 있는 이 값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었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것. 되겠어. 요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17번에 쓰고 있는 이러한 해석 방식은 수능 때까지 계속 쓰는 빼기 함수 만들어서 근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도록 하자. 자, 계속해서 18번 가볼게. 문제 보자마자 느낌 확 나지, 얘들아. 3차 방정식,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놓고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관계식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근과 계수를 쓸 것만 같아. 근과 계수를 쓸 것만 같은데 일단 우리가 아는 거 먼저 정리해보자고. 나 이때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한 것을 6이라고 쓰겠다. 아,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애들은 사실 쓰나 마나한 상황이야, 얘들아. 지금 뭐 2개씩 곱해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K 플러스 8이라는 얘기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은 2K다. 6이라는 건 참 좋은데 이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사실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놓고 2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감마다라고 하는 관계식까지 넣어서 뭔가 우리가 이 K를 찾아야 한다. 아, 이거 좀 답답했을 거야, 얘들아.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닥을 잡게 되면 너희들이 직접 근을 구할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여기 알파, 베타, 감마를 좀 특정을 지어서 얘를 가지고 K를 구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아. 그래서 뭐 해야 되더라?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써본다. K 플러스 8, 여기는 마이너스 2K. 한번 해보는 거지. 근을 직접 알 수 있을지. 봤더니 K 다음에 마이너스 2K 나오는 거 봐서는 2를 집어넣어 봐야겠다. 2,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K, 여기 2K, 0. 아,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어떻게 된 거야?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 하나가 무조건 뭐야? 2가 된 거야. 근이 하나가 무조건 2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두 개의 근 어떻게 생겼겠어? 나머지 두 근이 2에 대해서 대칭으로 들어가. 아, 그러면 2보다 작은 애 하나, 2보다 큰 애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2보다 작은 거 하나, 베타가 2가 되겠고 그 다음 감마가 2보다 큰 근. 이렇게 써줄 수 있었겠더라. 그러면 해보자, 얘들아. 베타는 결국 여기 2라는 거거든. 알파 플러스 감마는 4가 맞지? 4에 대해서 지금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 나 여기 알파 플러스 감마는 4인데 문제에 주어진 애 베타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1은 또 감마라고 쓸 수 있거든. 너네 둘을 연립해주게 되면 연립해주면 뭐가 돼? 감마 대신에 알파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알파가 3이 되면서 알파는 2분의 3, 감마는 2분의 5 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마지막 상수 K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K는 어떻게 풀어주면 돼? 나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해서 2로 나눠줄 것이야. 알파는 2분의 3, 베타는 2, 감마는 2분의 5,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로 나눠주면 결국 얘는 4분의 15 라고 되어 있는 정답 4번을 골라줄 수 있었겠지. 그래서 여기는 근과 계수만 이용하는 것처럼 생겼었는데 2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감마를 보고 뭔가 알파, 베타, 감마를 특정 지어야겠다 라는 정보를 얻어서 직접 조립제법을 통해 근을 구해야 하는 문제였어. 자, 이렇게 보고 이어서 19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어서 19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두 양수 A, B 체크해주고 2차 함수 fx가 있다. 이때 실수 k에 대해서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2차 함수 최대와 최소의 차를 gk라고 한다. 함수 g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3, g2, g6을 가지고 함수 fx를 완성시켜서 f6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결국 이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3부터 5까지의 최대 최소의 차.
2부터 4까지, 6부터 8까지 이 함수의 최대 최소의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얘기잖아.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나에게 주어진 구간 안에 대칭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러므로 그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온 이 3부터 5까지의 최대 최소를 먼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칭축 이 B라는 것이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5보다 클 때로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경계값을 먼저 잡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시작을 할까라고 할 때 그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우리 fx, a랑 b가 다 양수니까 요렇게 y는 fx 그리고 여기가 지금 b라고 들어간 상태였어.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구간은 3부터 5라는 애가 여기 B 앞에서 설정되는 경우야. 3부터 5까지, 즉 B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5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3에서 최대, 5에서 최소를 갖게 된다는 거겠지. 자, 이걸 가지고 넣어보라고 얘들아. 3 집어넣어. A에 3-B의 제곱에서 A에 5-B의 제곱, 최대에서 최소를 뺀 것이 A가 되겠더라. A 양수 다 날려도 괜찮지? 다 날려주고 결국 3-B제곱에서 5-B제곱을 빼주게 되면 여기는 9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b에서 마이너스 10b를 빼주면 플러스 4b. 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 A 다 날려줬으니 1이라고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야. 가능하겠어? A 다 날려주고 계산했더니 B라는 것이 결국엔 4분의 17이라고 되면서 5보다 크지 못한 값이 나와. 너는 탈락. 이론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이론에 불가능하겠고 두 번째. 아, 그러면 나 이때 이 B를 구간 안으로 들여와 볼게. 여기 지금 3부터 5까지 할 때 얘가 3이고 얘가 5인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즉 B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그거 나왔고 5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넣게 되면 무조건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0이 되는 거야. 무조건 최소값은 B를 넣었을 때가 되는 것이고 최대는 3 또는 5를 넣었을 때가 된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한번 살펴보면 나 3을 넣어서 최대가 될 때 결국 A의 3-B의 제곱에서 0을 뺀 것이 A였으면 좋겠다. 그럼 A 또 날려주고 결국 이때 B라는 값은 2가 되거나 4가 될 수 있었겠고 마찬가지 이제 5에서 최대를 갖게 되면 5-B의 제곱 최소 0 너가 A 됐을 때 또 A 날려주고 이때 B 값은 4 또는 6이 된다.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얘들아? B가 4인 경우밖에 없더라 이거야. 아, B가 4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고 마지막 나 만약에 3부터 5가 B의 오른쪽에 있어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B가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B가 3보다 작은 경우 어쨌든 양수니까 0보다는 큰 상태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최대는 5 넣었을 때 최소는 3 넣었을 때 그래서 여기 A에 5-B의 제곱에서 A에 3-B의 제곱을 한 것이 A가 된다. A 다 날려서 써주면 25-9는 16, 마이너스 10B에서 마이너스 6B 빠지면 마이너스 4B, 너가 1. 이것도 뭐야? B가 또 4분의 17이래. 얘도 4.xx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여기도 불가능. 결국엔 B는 뭐가 된다? 4가 되었다는 거야. 가조건을 통해서 일단은 B가 4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자,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 볼게, 얘들아. 아, 야, 이랬을 때 그러면 2부터 4까지 최대 최소의 차, 그리고 6부터 8까지 최대 최소의 차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2 넣었을 때 2부터 4, 2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2 집어넣어서 A에 2-4 해서 여기는 4A. 최소는 0이니까 뭐 4A 빼기 0이 되었었겠고 자, 6부터 8 이라고 하면 여기가 4니까 6부터 8 즉 8 넣었을 때 최대, 6 넣었을 때 최소인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럼 8 집어넣어. 지금 B 4 되니까 8 빼기 4, 16A에서
6 집어넣으면 6 빼기 4, 2, 4A. 요렇게 넣었을 때 너 최대 최소차가 32였으면 좋겠다.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A는 2가 되어서 가능하겠어. 그래서 요거 다 했어 얘들아. F6 구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F6이라는 것은 6 빼기 4 해서 2, 4A. 정답은 8이라고 써주면 끝. 8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선택해주면 되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관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칭축이 구간 내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였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분류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려할 게 없어.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이어서 20번 가볼게. 오, 문제 길다. 문제 길어 얘들아. 쌤이 이번에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9월 학력평가를 보고 고1, 2, 3이 모두 시험을 치렀잖아. 고1이 가장 발문의 길이가 긴 것 같아. 문제의 길이가 좀 길고 읽어야 될 게 좀 많아.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면 2학년, 3학년 때 가서 너무 쉽다고 느끼겠다 라고 싶었어. 정말. 고1 게 가장 해석할 게 많았고 2학년 게 그 다음으로 많았고 3학년 게 그 다음으로 그게 제일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2학년, 3학년 때는 진짜 쉽게 느껴진다는 거. 좀만 버티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20번 문제 봤더니 최고차 한계수가 A인 근데 이것이 음수인 두 이차 함수 fx, gx가 있다. 이때 f3하고 g3은 같은데 함수 hx를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fx를 3보다 클 때는 gx를 쓰겠다는 거야. 뒤집어져 있는 이차 함수를. 근데 F3하고 G3이 같으니까 이 3에서는 둘 다 같은 값을 갖고 있었겠지. 자, 이랬을 때 HX와 F0가 만나는 점은 0, 4, 12 뿐이다 라고 했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F0라고 했단 말이지. Y는 F0 라고 들어갔겠고 우리는 3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어. 3. X는 3. 그런데 얘가 hx라는 이 함수와 0, 4, 12에서 만나고 있대. 그럼 나 여기가 0, 여기가 4, 여기가 12 이렇게 0, 4, 12일 때 만나고 있어. 근데 여기도 이차 함수, 여기도 이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뒤집어져 있는 이차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난다? 어떻게 생겼겠어? 나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값을 지나는데 얘는 한 번만 지나.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만 할 수도 없고 얘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두 개의 교점을 가졌어야 되는데 딱 하나만 갖기 위한 상황. 어때야 돼? 얘도 지나는데 얘도 지나. 뭐야? 그렇지. 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네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내려오고 있었겠구나 라고 상황을 그려줄 수 있어. 이게 y는 hx더라. 되겠어. 자, h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내가 식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hx 식 어떻게 쓰겠니? 요거 보고 한 번씩 써보자. 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클 때 각각 식 써보면 fx라는 거는 뭐야? 0에서 접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ax의 제곱. 근데 플러스 f0. 0 넣었을 때 f0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gx라는 건 어떻게 쓰더라? 최고차 한계수는 a, 근데 4랑 12지나 x-4, x-12. 근데 이때 뭐가 나와? f0가 나와. 이렇게. 미지수 몇 개? 지금 2개야. a랑 f0가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나 조건 가자. 자, 이랬을 때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함수 hx와 y는 2x-8이 알파, 3, 베타에서 만난대. 3은 여기거든. 기울기 양수로 쭉 들어갔을 때 여기 만나는 이 x값이 알파, 너 3, 여기가 베타였다라는 거야. 되겠어? 쓸 수 있지, 얘들아. 쓸 수 있지. 심지어 여기 지금 3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오니? 2, 3, 6, -8, 3, -2야. 여기 3, -2야, 얘들아. 얘네가 3, -2를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알려준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너가 3, -2를 지나 9a 플러스 f0가 -2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이걸 하나 알게 되었고 각각 내가 지금 이 알파, 베타 더해서 6이 된다고 했으니 알파랑 베타를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할게. 해보자. 첫 번째. 앞에 있는 함수부터 나 여기 ax제곱 플러스 f0가 누구랑? 2x-8과
이 만나는 두 개의 점이 3과 알파였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거든. 정리 좀 해보자. ax 제곱. f0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x. f0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a 집어넣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가 아니지.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6이라고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야. 되겠어, 얘들아? 요렇게 정리가 되고 얘네 무조건 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3 하나 써주고 여기는 3a 플러스 2라고 됐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a1 해주면 마이너스 3a에 여기는 3a 플러스 2 해서 여기 2라는 애를 갖게 된다는 거야. 아, 근데 자, 지금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안 남지? 아, 쌤 여기를 잘못 썼네. 여기 마이너스다. 곱하면.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지금 이 알파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두 개의 근이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a분의 3a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라는 것 찾아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뭐해? 베타 찾을 거야, 얘들아. 자, 이 2차 함수랑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니까 a에 x-4, x-12 플러스 f0라는 것이 누구랑 2x-8과 같아지는 얘를 찾고 싶다. 요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또 정리해, 얘들아. 여긴 지금 a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ax. 너 넘어와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2x.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48a 플러스 8. 48a 플러스 8. f0 대신에는 뭘 써줄 수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a. 이거 써달란 얘기야. 정리했더니 ax제곱 마이너스 여기 16a를 안 썼다. 마이너스 16a 플러스 2의 x 그리고 9a 빠지면 39a 플러스 6 이라고 넣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또 뭐야 결국. 여기는 3이라는 애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13a 그리고 플러스 2. 근데 이게 둘 다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줄 수 있었겠지. 그리고 또 a 넣어주게 되면 나 여기는 a. 자, 그래서 마이너스 3a 여기는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2 더해서 얘 되는 것까지 확인 가능. 그러므로 이때 베타는 뭐가 된다는 거야? 아, 야, 3이라는 근은 원래 갖는 것이고 베타라는 애는 a분의 13a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겠지, 얘들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다 구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이 뭐라고 나온다? 6이라고 나온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다 계산해주면 a분의 자, 13a에서 마이너스 3a 하면 여기는 10a, 2에서 플러스 2 하면 플러스 4 한 것이 6이라고 나온다. 자, 결국에는 여기는 4a가 마이너스 4다,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겠더라. 그럼 a까지 찾았으면 이제 a까지 찾았으면 f0만 써주면 되지. a 마이너스 1 얘들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9니까 f0는 7이라고 썼겠더라. 여기는 7, 마이너스, 여기는 7. 되겠어. 자, 그러므로 h-2, h5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 야, h-2는 뭐야? 3보다 작을 때 집어넣어. 그래서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니까 3, 1하고 넣어겠고. h5라는 것은 어떻게 넣어, 얘들아? h5라는 것은 3보다 클 때 집어넣어. 5 빼기 4, 1이고 5 빼기 12,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는 7 플러스 7에서 14. 14 플러스 3은 뭐라고? 17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을 선택해 주면 되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결국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추론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들 가지고 이 함수 hx랑 f0가 만나는 점이 이 세 개다라는 걸 가지고 함수 찾고 식까지 연결했어야 돼.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상황에서 y는 2x-8과 만나는 교점들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라고 연결해주면 끝나는 문제였겠지. 자, 이렇게 좀 계산이 많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함수 추론하는 거, 2차 함수를 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내는 것, 이걸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어서 마지막 객관식 21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이어서 이제 객관식 마지막 번호 경우의 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스포츠 주간에 서로 다른 4종목을 활동하기 위한 신청서가 있다. 자, 여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어디 나와? 매일 서로 다른 2종목씩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하도록, 여기가 중요한 얘기야. 자, 매일 2종목씩 5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우린 총 10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요 지금 칸이 5, 4, 20이 있잖아. 이 중에 이제 10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자, 이때 종목을 신청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선택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하란 얘기야?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선택만 하시오. 자, 그래서 조건들을 봤더니 가조건. 각 종목은 적어도 이틀을 선택하여 활동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선택하는 종목은 없어야 돼. 무조건 2번 이상 선택을 해야겠고, 두 번째, 종목 A와 종목 B는 같은 요일에 활동하지 않는다. 자, 얘 두 개는 동시에 선택할 수 없겠고, 종목 B와 종목 C는 하루만 같은 요일에 활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한 조건,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들어갈 땐 이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표 짜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뭐부터 분류를 해야 될까, 얘들아? 항상 제약 조건이 많은 애부터 출발을 해야 돼. 자, 제약 조건이 많은 활동이 지금 누구야? 종목은 B가 되겠다. B가 들어가면 그날은 A가 들어올 수 없고, B가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만 C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D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종목 B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종목 B가 몇 번 들어갈 수 있어? 일단 최소 2번은 들어가야 되니까 2번 들어가는 날이 있겠고, 그 다음에 3번 들어간 날이 있겠지. 4번 가능할까? 종목 B가 4일 동안 진행되게 되면 A를 하루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 A도 2번은 해야 돼. 그래서 2번 또는 3번이다 라고 분류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자, 종목 B 2번 들어가려면 월, 화, 수, 목, 금 중에 2번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자, 얘가 2번을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쌤이 종목 B를 목, 금을 선택을 했어. 이렇게 되면 A는 목, 금에 들어올 수 없고 C는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돼. 자, C 들어가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리고 C가 만약에 금요일을 선택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D는 무조건 목요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누굴 선택해야 돼? A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A가 이틀 들어갈 수도 있고 3일을 들어갈 수도 있어. 자, A가 이틀 또는 3일 들어간다. 이거 어떡해? 얘들아, A가 2번 선택될 수도 있고 또는 3번을 선택할 수도 있어. 이 또는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합의 법칙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합으로. A가 2번 들어가는 경우의 수와 A가 3번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합으로 여기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나 A가 2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3일 중에 이틀을 선택해야 돼. 3일 중에 이틀을 선택하시오. 이런 식으로 A가 나 화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버리면 이때는 무조건 이제 C, D가 들어가게 되겠지. 해버리면 이미 A 2개, B 2개, C 2개, D 2개 기본적인 조건은 다 충족시켰어. 그럼 이때 A랑 C가 짝꿍으로 들어갈지 D가 짝꿍으로 들어갈지만 정해주면 되는 거지. 화요일에 C 또는 D 둘 중에 하나 선택. 수요일에 C 또는 D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럼 여기는 EC1, EC1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 자, 두 번째 A가 3번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3번 중에 3번이니까 사실 뭐 1이야, 1.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나 월요일 날 CD 중에 하나, 화요일도 CD 중에 하나, 수요일도 CD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내가 둘 중에 하나 해서 둘 중에 하나가 3번 들어가고 있어. 이것만 쓰면 될까? 아직은 C랑 D가 한 번씩밖에 존재하지 않거든? 만약에 여기서 다 C를 선택하거나 다 D를 선택해버리면 C랑 D는 적어도 이틀 선택하지 못한 게 되는 거야. 가조건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C만 선택하거나 D만 선택하는 경우는 어때야 돼? 빼줘야 돼. 자, 얘네는 제외 요렇게 들어갔어야 된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더라? 5 곱하기 여기는 10 곱하기 2니까 20. 그리고 여기는 3, 2, 2, 12
플러스 여기는 8-2니까 6. 18 곱하기 20이니까 360까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었겠지.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종목 B를 3번 선택하는 경우를 해볼게. 자, 5번 중에 3번을 B를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목금을 선택했어.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C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3번 중에 1번. E라고 들어가겠지. 3일 중에 1번 C를 선택하면 나머지 이틀은 자동적으로 D를 선택하게 되겠고 이때 A도 남은 이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동적으로 선택됐어. 그럼 이제 남은 것, 나 여기 월요일날 CD 중에 누가 들어갈래? 화요일에 CD 중에 누가 들어갈래? 라는 것만 선택하면 된다고. 아, 나 그럼 여기는 또 둘 중에 하나 2번 들어가면 되겠네. 근데 마찬가지로 D는 이미 이틀을 들어갔지만 C는 아직 하루밖에 배정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 2번 중에 1번, 2번 중에 1번을 선택했을 때 둘 다 D를 고르게 되면 C는 전체에서 하루밖에 선택을 안 했으니까 안 된다고. 모순이 생긴다고. 그 모순이 생기는 하나를 빼주었어야겠더라. 계산하면 어떻게 되더라? 10 곱하기 3, 30 곱하기 3이니까 얘는 92라고 나오겠지. 정답 360 플러스 90, 그래서 얘는 450이라고 되어 있는 정답 몇 번? 5번을 선택해 주었어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약 조건이 가장 많은 B를 기준으로 먼저 나눠 놓고 B가 선택됨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애들을 먼저 체크를 해놔. 그건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남은 애들 중에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곱으로 가는지 혹은 또는으로 일어나서 합으로 가는지 곱과 합을 적절히 섞어서 계산을 해 주었어야 한다. 자, 이어서 26번 똑같이 경우의 수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 이제 주관식이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만드는 게 나왔는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가조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수 중 7의 개수는 하나다. 그러니까 7이 무조건 일단 들어가야 돼. 아, 특정한 숫자를 줬어. 그러면 7땡땡, 땡 7땡, 뭐 땡땡 7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10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곱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말을 좀 어렵게 써놨다. 근데 결국 저거 무슨 얘기야? 10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곱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건 홀수라는 얘기지, 얘들아. 100의 자리랑 1의 자리 두 수를 곱했는데 홀수라는 건 두 수가 모두 홀수라는 거잖아. 아, 양끝이 홀수였으면 좋겠어. 이 소리 하는 거야. 양끝이 홀수였으면 좋겠어. 너가 7이잖아. 너도 홀수여야 돼. 근데 7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홀수는 1, 3, 5, 9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겠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 여기 양끝이 둘 다 홀수가 들어와야 돼. 근데 7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1, 3, 5, 9 밖에 안 되겠더라.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1, 3, 5, 9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야. 해보자 얘들아. 자, 나 이 자연수 개수는 가운데 자리는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어. 7 빼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에서 7 빼고 9개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9, 4, 36이라고 들어가겠고 얘 어때? 1, 3, 5, 9 중에 하나, 1, 3, 5, 9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니까 여긴 16개 얘 어때? 얘랑 똑같아 얘들아. 얘랑 똑같아. 끝에는 4개 중에 하나, 가운데는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7 하나 빼면 9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는 36.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다 더해주면 정답은 88이라고 쓸 수 있겠더라. 정답은 88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어서 27번 가보도록 할게. 자, 또 다항식의 나눗셈이 등장을 했는데 다항식 fx를 x-a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다음과 같고 또 이 복잡한 식을 x제곱 마이너스 4x-5로 나눈 나머지가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일단 두 개의 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해? 다항식의 나눗셈 식으로 먼저 써줄 거야. 그러면서 이걸 이제 항등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뭐 나머지 정리로 풀어낼 것인가 그건 식을 관찰하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일단 당시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지. 자, q1x.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2fx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자, 이걸 보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되겠니? 나 여기 A 집어넣으면 여기 Q가 날아가게 되면서 FA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것과 같아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FA 그리고 EFA 더하기 6A 제곱 마이너스 4다. 자, 다시 FA라는 것은 4-6A 제곱이다. 근데 A가 이미 뭔지 모르거든. 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얘들아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에는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 어쨌든 2차식보다는 낮은 차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얘가 6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자마자 너 EFX가 뭘로 시작하는구나? 마이너스 6x제곱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자 fx 어떻게 해? 너는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px 플러스 q 요런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야. 되겠어? 자, 요게 이제 fx라고 볼 수 있겠다. 필요하다면 이 식을 직접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눗셈식이 하나 더 있잖아. 쟤도 써보자고 얘들아. 이번에는 f제곱 마이너스 2f 플러스 3. 너를 뭘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로 나누었을 때 자, 여기 q2x 이래서 나머지는 2였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아. 여기가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5를 넣었을 때 둘 다 나머지가 2라고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넌 결국 F1의 제곱 마이너스 1, F-1의 제곱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이 2와 같더라. 근데 이거 2 넘겨서 생각해보면 결국 이거 F-1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더라. 이렇게 되겠어. 결국에는 F-1이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떻게 되겠어? F5 집어넣으면 F5제곱 마이너스 2F5 3이라는 것이 2다 라고 해서 똑같이 F5 마이너스 1 제곱이 0이다. 해서 어떻게? F5가 1이다 라고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이고 5를 넣어도 1이고 근데 얘 최고차한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식 다 나온 상황이다. fx 어떻게 쓴다? 얘들아 fx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나머지가 1이고 마이너스 5 즉 5를 넣어도 나머지가 1 되는 요렇게 fx식을 써줄 수가 있겠지. 자, 이때 fa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걸 만족시키는 a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내라 라는 상황이야. 자, 계산해볼게. fa라는 것은 전개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x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3 곱해서 12x지 플러스 12a 여기는 계산하면 15 더하기 1은 16 한 것이 4-6a 제곱이다. 넘어오면 3a 제곱 플러스 12a 그리고 여기는 16에 4 빠지니까 12 어떻게 되더라? 3에 a 플러스 2의 제곱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하고 싶다? FA 제곱, 즉 F4를 구하고 싶다. 4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 4 플러스 1은 5, 4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15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16이라고 써줄 수 있었겠지. 정답은 16.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이 나눗셈식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는데 여기서는 일단 차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차수에 대한 정보 찾아주는 게 중요했고 그래서 얘가 이제 굳이 제곱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야. 아래 같은 경우는 여기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 정리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문제였어. 자, 이어서 28번 가보도록 할게. 또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들아, 이렇게 이제 막 도형 막 나오고 길이 구하세요,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유난히 이 유형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유난히 그거를 이제 귀찮다는 명목하에 자꾸 그냥 이 문제를 제끼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내신에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막 제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 좌표를 잡고 그 좌표들 가지고 관계를 찾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 가서 벼락치기로 잘 실력이 쌓이지가 않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습해야 돼.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자, 이차 함수 fx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O와 A라고 하자. 이거 너무 쉬워. 0,0하고 A는 누구야? A는 4,0. 그지? 여기가 지금 2분의 1 x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지금 4,0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0과 2 사이에 있으면서 점 O를 지나고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 L1이 만나는 점 B 잡아주고 또 기울기가 똑같이 m이면서 직선 L2가 나 여기 A 지나면서 만나는 점 C를 잡아준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좌표들 잡고 결국 이때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 AEC 슝슝슝 이 삼각형 S1 그 다음에 여기 BDA 여기 S2 두 넓이 빼서 S1-S2의 최대값을 구해보시오. 요런 문제야. 자, 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얘들 어차피 직각삼각형이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잖아.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니까 난 뭐만 알면 돼? 이 밑변이 무엇인지 높이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돼? 각각의 좌표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되겠어? 각각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자 L1, fx와 L1부터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fx는 2분의 1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되겠고 L1은 뭐야? 기울기 m이야. 기울기 m인데 원점을 지나. y는 mx란 얘기야. 여기 mx야. 근데 나 어차피 원점 지날 원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x 다 날려주고 2 곱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4라는 것이 2m이다. 즉 x값은 뭐가 된다? 2m 플러스 4가 되더라. 그래서 이때 좌표 b라는 것은 뭐라고 쓴다? 2m 플러스 4. 그래서 y는 mx 위에 있으니까 2m 제곱 플러스 4m. 이렇게 y좌표가 잡히는 상태. 됐어. 자, 두 번째 간다. 이번에는 fx와 L2를 한번 해볼게. 너네 교점 한번 잡아볼게. 그래서 2분의 1 x에 지금 x-4잖아. 근데 L2는 뭐야? 기울기가 똑같이 m인데 누굴 지나? 4,0을 지나. 그래서 x-4야. 이때 x-4 날려버려. 그러면 x는 뭐가 돼? 2m이 돼. 여기는 2m이야, 얘들아. 요 좌표는 2m이야. 여기는 2m, 어떻게 돼? y는 m의 x-4라니까? 여기다가 2m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아, 여기는 2m 제곱 마이너스 4m. 이라고 좌표가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좌표 다 만들었으니까 S1, S2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S1부터 가보도록 하자. 그럼 나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4에서 2m 뺀 게 밑변. 그리고 2m 제곱 마이너스 4면 음수니까 얘를 양수로 만들면 이게 높이가 되겠지. 2분의 1. 자, 밑변은 뭐가 된다? 4 마이너스 2m. 높이는 뭐가 된다? 4m 마이너스 2m 제곱. 요렇게 들어가는 상태. 자, 이 날려서 써주게 되면 자, 이 날려. 그리고 여기는 m-2야.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바깥으로 빼서 m의 m-2야. 마이너스 2. 이거 쓰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2m에 m-2의 제곱. 이게 일단 S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S2 가보도록 하자. 자, S2는 뭐야? 나 여기 2m 플러스 4에서 4 뺀 거. 요 지금 밑변 길이 2m이 된다는 거고 높이는 너를 그대로 갖다 쓰겠어 라는 얘기겠지. 자, 2분의 1 밑변 2m. 높이는 2m에 m 플러스 2. 그래서 슝슝 날려주고 그리고 나서 2m 제곱에 m 플러스 2 라고 써주자. 자, 이제 뭐 한다? 빼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따로 해석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만 하는 거야, 얘들아. 시키는 대로 계산만 해. S1 빼기 S2를 하세요. 너에서 너를 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계산해주면 근데 쌤이 여기 부호를 잘못 썼네. 부호 여기 플러스. 부호 이렇게 플러스로 바뀐다. 자, 그래서 써주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전개할게, 얘들아. 전개할게. 계산.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요렇게.
자, 2m 세제곱에서 2m 세제곱 빼주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8m 제곱에서 4m 제곱 빼주면 마이너스 12m 제곱 그리고 여기는 4, 2, 8m 이렇게 나오겠지. 더 이상 뭐 뺄 게 없겠다. 자, 요거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니까 2차 함수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결국 0과 지금 누구지나? 마이너스 4m으로 묶었을 때 3m 마이너스 2 여기가 3분의 2가 되니까 나는 3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가져왔겠더라. 또 3분의 1 넣어주면 최대 가져.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해서 3분의 4 결국 얘가 지금 최대는 3분의 4가 되었다는 거고 문제가 결국 이 최대값을 P분의 Q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3하고 4 곱해서 정답은 12라고 써주면 되었겠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좌표 찾기. 좌표 찾았으면 그것을 다시 넓이로 써주기.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S1-S2 2차 함수의 최대값 관찰해주기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확인하고 29번 갈게. 자, 이제 우리 거의 막바지 다 와가는데 마지막 경우의 수 문제되더라. 경우의 수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다. 8장 중에 6장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 나열한다고 하니까 순열로 푸는 문제일 것 같다. 자, 이때 A1부터 A6까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 A1부터 A6으로 A, B, C 자연수를 만들 것이고 이때 A, B, C를 다 더한 것과 A, B, C를 가지고 얘네가 5의 배수가 되도록 해봐라 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5의 배수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지? 숫자가 아무리 커도 결국 1의 자리가 가장 중요해. 1의 자리가 5 아니면 0으로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두 수의 1의 자리가 5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는 경우가 언제 가능한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부터 볼게. 자, 그럼 어때? 자, 얘네를 다 더한 것이 5, 10, 15, 20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A3, A5, A6 자, 했을 때 뭐 5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10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봤을 때 15도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20도 가능하다. 다 더했을 때. 왜냐면 제일 큰 수 3개 더한 것이 21이니까 합해서 20까지도 만들 수 있는 상황. 두 번째, 이번엔 A-B-C 이걸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A3 빼기 지금 A5 플러스 A6 이러한 상황이라고 봐줄 수 있어. 그러면 A3이 가장 클 때 예를 들어서 얘가 8이야. 그리고 여기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버리면 5도 만들 수 있겠고 자, 이 두 개가 같아서 0이 될 수도 있겠고 A5 플러스 A6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얘가 1일 때 얘네가 합이 6이면 마이너스 5도 가능하고 얘가 1일 때 합이 11이면 얘네가 마이너스 10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1일 때 A5 플러스 A6이 16이어야 되는데 16을 만들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3, A5, A6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 A1, A2, A4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A1, A2, A4는 얘네를 다 구하고 남은 애들 중에서 순서가 있는 나열, 순열로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일단 이 A3, A5, A6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지금 찾고 싶은데 요 A5 플러스 A6 얘가 지금 공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X라고 쓸 거고 얘를 Y라고 쓸 거야. 이때 X라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겠고 이때 두 개를 더하면 최소 3은 돼야 되거든. 그래서 Y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나오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나 X 플러스 Y가 5가 되는 것부터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Y가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중에 누가 나와야 되는지를 볼 건데 조금 빠른 계산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얘들아, 우리 X 마이너스 Y가 네모. 만약에 더해서 절반하면 누가 남아? X가 남아. 그래서 숫자에서도 더해서 절반한 값이 X, 다시 말해 A, 3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가 만약에 5야.
더해서 절반한 게 5니까 A3은 5. 근데 이러면 얘가 0 되니까 불가능.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얘가 0이야. 더해서 절반한 게 2분의 5니까 자연수가 아니야. 불가능.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더해서 0 되니까 x가 0. 불가능.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더해서 마이너스 5 된다. 불가능. 이런 식으로 일단 빠른 계산을 먼저 해줄 것이다. 일단 A3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찾아야 하므로 얘는 일단 탈락이야. 그러면 나 이때 x 플러스 y가 10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 이번에 똑같이 x 마이너스 y가 5가 되면 두 개 더했을 때 2x가 15, x가 2분의 15,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 x 마이너스 y가 0이면 어떨 것 같아? 더해서 절반하면 x가 5, x가 5고 y가 5 가능하더라 이거야. x가 5, y가 5. 너 가능하겠더라.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y가 만약에 마이너스 5면 어때? 10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또 5니까 2x가 5, 자연수 안 되겠고. 마이너스 10 나오면 이때 x가 0 되니까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x 플러스 y가 15로 넘어갈게. 자, 그럼 이때 x 마이너스 y가 5면 어떻니? 라고 하면 이때는 10과 5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A3가 10이 될 수 없으므로 너는 탈락. 자, 그리고 0 들어가면 2x가 15 되므로 탈락. 자,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이때는 2x가 10, x는 5, y는 10 가능하겠더라. 되겠어? 마이너스 10 들어가면 2x가 5 되니까 자연수 안 돼서 탈락. 다시 이제 x 플러스 y가 마지막 20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이제 x 마이너스 y가 또 5면 어때? 그럼 2x가 25? 안 돼. x 마이너스 y가 0이면 어때? 2x가 20이니까 x는 10, y는 10, x 10 안 된다니까 얘들아. x 10 안 돼. A3는 10이 될 수가 없어. 자, 세 번째지 이제 마이너스 5. 20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15라니까? 2x가 15? 안 돼. x가 자연수여야 돼. 마지막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0이면 이거 어떻게 돼? 나 x가 5일 때 y는 15. x 5, y 15.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찾아냈어야 돼, 얘들아. 이거 세 개 찾을 수 있냐 이거야. 근데 보니까 다 x는 5네. A3는 5만 됐다는 거야. A3는 무조건 5로 고정을 해놓고 A5 플러스 A6이라는 것이 5인지, 10인지, 15인지만 달라지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 되는 순서상 찾으시오. 얘들아 5 되는 거 뭐 있어? 1, 4, 2, 3, 3, 2, 4, 1. 됐어? 자, 10 되는 거 뭐 있어? 5는 안 된다. 5는 이미 썼다, 얘들아. 그럼 이때는 2, 8, 3, 7, 4, 6, 그 다음 6, 4, 7, 3, 8, 2. 순서 바꿔서도 가야겠지? 자, 15 되는 거 뭐 있어? 7, 8, 그리고 8, 7. 그러니까 결국 4개, 6개, 2개, 총 12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12가지. 되겠어? A3, A5, A6의 순서상을 정하는 방법이 12개가 있어.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 마지막 A1, A2, A4를 정하는 방법을 동시에 우리가 순서상을 뽑아야 되니까 마지막 순열로 처리해 보도록 할게. 숫자 카드가 원래 8장이 있었지. 근데 이미 3장을 채워버렸어. 그럼 남은 5장 중에서 3장 순서가 있는 나열해야 되니까 5P3으로 연결해 주게 되면 12 곱하기 여기는 5, 4, 3. 결국 여기는 뭐야 얘들아? 60. 그래서 정답은 720이라고 써줄 수 있겠다. 정답은 720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두 양수 A, B에 대하여 2차 함수 fx와 두 1차 함수 gx, hx가 있다. 세 함수와 또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자,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빼기 함수와 빼기 함수를 곱한 것이 다음과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때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얘들아. 이런 자연수 n이 1, 2, 3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랬을 때 내 점에 대해서 사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케이스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닌 거겠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케이스를 모두 관찰하시오라는 문제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지금 굉장히 긴데 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었어야 된다. 이 빼기 함수가 인수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러고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우리 이렇게 fx-gx는요.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고 한번 해볼게. 나 이것에 실근 알파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아? 나 fx-gx라는 것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실근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fα-g알파가 0이다라는 건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 이미 인수 정리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런데 이때 이 gx를 우변으로 만약에 이항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똑같이 fx는 gx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것의 실근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알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있게 돼. 근데 이거를 fx는 gx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문제에서 알고 있는 이차함수 fx와 일차함수 gx로 나눠서 본다라는 거야. 각각 y는 fx라는 이차함수와 y는 gx라는 1차함수 관점에서 보면 알파를 넣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오니까 이 뭐야? 알파에서 교점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차함수와 어떠한 직선이 있을 때 얘네가 알파에서 지금 어떤 상태라고? 교점을 갖는 상태라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 내가 여기 실근 알파 베타를 가져서 x-알파, x-베타를 갖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또는 우리가 이차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해버리면 실근을 하나만 갖는 거지. 즉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빼기 함수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x-알파를 두 개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빼기 함수가 이러한 인수를 갖는다는 것은 fx라는 이차함수와 gx 또는 hx라는 일차함수가 알파 또는 베타에서만 교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알파 또는 베타에서만 교점을 갖게끔 하는 상황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각각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떤 식으로 생겼을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n이 1인 경우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n이 1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빼기 함수가 16분의 1에 x-알파 하나에 x-베타를 3개 갖고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최고치 한계수가 4분의 1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 4분의 1의 x-알파, x-베타 그리고 4분의 1의 x-베타 제곱인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gx인지 hx인지 모르겠지만 각각 빼기 함수가 하나는 알파와 베타에서 교점을 갖고 있고 하나는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접근을 한다고. 자,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나는 y는 fx 요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여기 x는 4란 말이지. x가 4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기울기가 양수인 gx와 기울기가 음수인 그리고 얘는 서로 수직 관계인 두 함수를 그어서 일단 뒤에서 접하게 만들어달래. 두 개의 교점이 있으면 기울기가 양수인 데에서 지금 접점이 나왔어야겠지. 자, 예를 들어 요렇게 나 이런 식으로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또 다른 직선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돼. 나 여기서 지금 알파랑 베타를 근을 가지려면 무조건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알파라는 근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시오라는 거고 두 번째, n이 만약에 2면 어떻게 되느냐? 자, 똑같이 16분의 1에 x-알파 2개, x-베타 2개인데 둘 다 x-알파, x-베타 이렇게 가질 수는 없어. 왜냐면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얘를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거든. 지금 gx랑 hx라는 직선은 같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상태로? 하나는 알파에서 접하는 상태로, 하나는 베타에서 접하는 상태로 나왔어야만 해. 자, 그러므로 또다시 y는 fx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각각 접한다. 요런 식으로. 나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그래서 여기 접하는 점이 알파, 여기 접하는 점이 베타 라고 들어가는 상태였어야겠고. 자, 마지막으로 n이 3일 때. 그럼 이번에는 또 x-알파가 3개였단 얘기니까 난 여기 x-알파 2개. 그리고 x-알파, x-베타 요런 식으로 존재를 했어야 된다. 자, 앞에서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걸로 그려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 여기 접해서 만들고 이때 여기 알파 만들었으면 알파랑 베타 지나게끔 수직되게 베타라고 넣어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애들이 결국 빼기 함수의 곱이 인수를 다음과 같이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그래프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조금 더 걸러내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일차 함수는 서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수직일 뿐만 아니라 둘 다 y절편이 어때 얘들아? 0,7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 0,7, 교점이 0,7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 근데 얘는 교점이 지금 어때? 베타에서 발생. 0이 4보다 오른쪽에 있다? 모순. 그래서 이런 상황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얘는 안 돼. 근데 이런 건 된다는 거지. 여기가 지금 4인데 4보다 왼쪽에만 이 교점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0,7일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교점. 얘 그럼 지금 교점에서 접점을 갖는 거라서 아, 알파가 0이었겠구나 라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번과 3번 상황의 식을 각각 찾아서 이때의 네 점을 찍어서 뭐 해야 돼 얘들아? 네 점에 대해서 사각형 ACDB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겠거든?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연결해서 이런 뭔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알파는 0인 거 알았으니까 베타를 구해서 이러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시오. 요거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뭐 한다? 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 결국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A랑 B를 구해봐야겠지. 자,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 여기 지금 함수, 이차함수 4분의 1에 x-알파의 제곱 플러스 A, x-4, 2 요렇게 들어가겠고 그리고 나서 bx 플러스 7. 나 얘네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 이걸 계산하고 싶어. 자, 4 다 곱하고 식 정리해주게 되면 x-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bx. 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5, 4, 22, 0이다. 다시 x제곱. 자, 마이너스 8x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8x. 자, 16에서 20 빠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0이다.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었겠지. 되겠어. 자, 그리고 나서 나 뭐 해줘야 돼? 여기서 판별식을 써줘야 돼. 어디 A가 없어졌니? 아, 여기 2가 아니라 A지, 얘들아. A. 큰일 날 뻔했어. 여기 A야, A. 다시 한번 쓰자. 자, 여기 다시 x-4의 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4bx. 그리고 여기는 4a, 47에 7 넘어오면 28. 요렇게 들어간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8x 16에서 빠지면 4a 마이너스 12가 0 되는 상황. 자, 그래서 판별식 써주게 되면 자, 짝수 공식으로 들어갈게. 자, 반의 제곱. 그래서 여기는 2b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c 4a 마이너스 12가 0이었다는 거야. 자, 4 양변 날려주면은 여기 지금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우리 아직 식이 하나 남아있거든. 어떤 식이 남아있냐면 여기가 bx뿐만일 때 아니라 마이너스 b분의 1일 때도 똑같은 식이 성립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b분의 1일 때도 식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됐어. 자,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게끔 하시오 라는 얘기니까 야, 이거 뭐야? 결국 b 플러스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b랑 마이너스 b분의 1이 같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때? 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어야 돼. 너랑 너는 부호가 반대다. 부호가 반대가 돼버리면 이때 b 플러스 2라는 것은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2에서 부호 바꿔. b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b 양변을 곱해주면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은 0이다. b 양수여야 되니까 뭐 돼? b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5다. b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됐어. 자, b가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제곱하면 5니까 a-3이 5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은 8이라고 들어가고 있다. 자,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이용해서 난 얘네 접점을 확인해 줄 수 있겠지. 자, 각각 접점까지 모두 찾아주게 되면 써보자.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b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지워지겠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루트 5x. 어차피 접하는 거니까 2루트 5가 되었겠다라는 거야. 아, 그럼 나 여기 지금 이 기울기 양수일 때 만나고 있는 이 접점이 2루트 5가 되는 상황. 여기가 2루트 5. 되겠어? 2루트 5 집어넣게 되면 아, 이게 값이 정말 루트가 나와야 돼서 어쩔 수 없대더라. 2루트 5 이렇게 써줘야겠고 이때 알파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면 b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b분의 1이 들어갔어야 돼. 생각해봐. 자, 마이너스 b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네 뒤집어서 결국에는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5가 들어갔어야 돼.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뒤집고 부호 바꾼 상태. 그리고 분모랑 분자에다가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2 플러스 루트 5 곱해주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들어가 버리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여기는 2 루트 5 콤마 뭐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5를 대입한 값을 넣어주면 되겠더라. 일단 쌤이 여기 계산 잠깐 생략할게.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이 밑변 길이는 4루트 5가 되겠고 높이는 각각 너 대입했을 때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일단 이렇게 하나가 끝났고 계산이 조금 많다. 마지막 세 번째 것까지 일단 다 보도록 하자. 벌써 포기하면 안 되더라. 자, 얘는 조금 더 할만해. 왜? 지금 보면 나 여기는 0에서 접하고 0과 베타를 갖는다라고 해서 0이라는 인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할 것이다. 자, 해보게 되면 지금 4분의 1에 x-4의 제곱 플러스 a와 마이너스 b분의 1x 플러스 7. 그런데 얘가 어때야 돼? 다 넘겼을 때 0에서 결국 접하는 상태로 나와야 된다고. 자, 다 넘겨. 4분의 1에 x-4의 제곱 플러스 b분의 1x, a-7은 0. 이게 결국 0에서 접하는 거니까 뭐라고 나와야 돼? 4분의 1x 제곱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a든 b든 다 날려야 되는 거야. 맞아? 자, 정리하면 4분의 1x 제곱.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래서 b분의 1 마이너스 2x. 4, 4, 16을 4로 나누니까 4. 여기는 a-3, 2, 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4분의 1x제곱으로 남기 위해서는 여기 1차 항도 0 되고 여기 상수도 0이 돼서 b는 2분의 1, a는 3, 1하고 나왔어야 돼. 되겠어? 자, 다 구했으니까 얘네 가지고 다시 한번 교점만 구해보도록 하시오. 한 번 더 4분의 1에 x-4의 제곱, a 대신에 3, 그리고 여기는 이제 bx 플러스 7, bx 플러스 7 넣어주도록 해라. 자, 그리고 여기 4분의 1에 x-4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0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 4분의 1에 x제곱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에서 너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5x. 그리고 4, 4 빠지면서 날라간다. 결국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0x가 0이므로 여기 베타는 뭐가 돼야 되더라? 10이라고 나왔어야 돼.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 직선에서 얘는 0,7 bx니까 그리고 bx 플러스 7에다가 10 넣어주면은 5 플러스 7에서 여기는 10,12라고 나왔겠다. 그러므로 지금 밑변 길이는 10, 각각 높이는 7, 여기는 12라고 나왔겠지.
그러면은 7 더하기 12 하면 19 곱하기 10 절반까지 해주게 되면 결국 여기는 지금 19 곱하기 5에 의해서 95가 나왔다는 거야. 되겠어? 자, 얘는 지금 95라고 나오겠고 이제 마지막 얘를 계산해주면 마지막 계산만 해보도록 할게. 정말 요거 계산 지금 쌤도 엄두가 안 나는데 A가 8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집어넣어 보면 F-2 루트 5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에 마이너스 2 루트 5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8 요것과 그 다음 F2 루트 5 여기 4분의 1에 여기는 2 루트 5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8 어차피 우린 이걸 더한 값이 필요한 거지 얘들아. 왜? 높이 밑변 길이는 어차피 4루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더한 다음에 4루트 곱해서 절반 해주면 돼. 그래서 높이 구하고 우리는 2루트 5만 지금 곱하면 넓이를 완성시킬 수 있겠다. 자, 더해보자. 얘네 더하면 뭐 돼? 어차피 뒤에 있는 건 16 써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4분의 1 앞에 쓴 상태에서 제곱 안에 있는 애들만 계산해보자. 여기 지금 플러스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은 어차피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제곱만 써주면 되겠지. 4, 4, 16에 4, 5, 20 그러면 36만 남아서 72 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4, 1은 4 4, 1은 4, 4, 8이 32 더해주면 여기는 34라고 되겠더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지금 34야 얘들아. 34에다 하면 68 여기가 아니지. 넓이가 68 루트 5다. 넓이가 68 루트 5. 얘 넓이 아까 어디 갔어? 95지. 95 68 루트 5. 그러므로 98과 68을 더해서 정답은 163이라고 써줄 수 있었겠다. 이거 지금 좀 계산이 많아가지고 조금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루트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거고 흐름 자체는 그렇게 지금 복잡한 흐름은 아니야. 계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보였다. 계산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얻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계산이 아니라 자, 앞에서 해석을 했던 부분 있지. 빼기 함수의 곱이 각각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함수가 알파와 베타에서만 교점을 가졌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두 개의 교점을 갖는지 하나의 교점을 갖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이걸 조금 더 너희들이 알아갔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이번 9월 학력평가도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9월 학력평가 보느라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본인이 좀 해석을 어려워했던 문제 위주로 복습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올해 마지막 학력평가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음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